남자의 주인이 욕탕에서 목욕을 즐기는 동안 남자는 욕탕의 물이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옆방의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아궁이 속 장작이 적당한 세기로 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무척이나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남자의 주인은 비록 평민 출신이기는 하나 노예 무역으로 귀족 못지않게 큰 재산을 모았고 지역 귀족들을 만찬에 초대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조롱과 냉소로 일관하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찬이 끝나 귀족들이 저택을 떠나고 분을 사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주인에게 하필이면 근처를 지나던 남자가 눈에 띄었으니 남자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사방에 별이 보일 때까지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고 있자니 아궁이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나른한 기분이 든 남자는 욕탕의 주인도 잊은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자는 따스한 오후에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한 포도밭을 거닐다 오래전 다른 곳으로 팔려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어린 동생아. 가족의 안내로 작고 낡은 오두막에 도착한 남자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달콤한 음료도 마시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하호호 웃음꽃이 만발했고 남자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는 푸른 잔디 깔린 언덕에 누워 가족과 함께 푸른 배를 두드리며 떠다니는 천국의 구름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환한 빛이 비추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본 남자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빛나는 얼굴을 한 남자를 가리키며 저분이 남자의 선조라고 남자의 귀에 속삭였고 물결치며 흘러내리는 밤백의 머리와 언덕에 서 있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 남자는 빛나는 얼굴을 한 남자가 신분이 높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자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빛나는 얼굴을 한 남자의 팔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 문양을 자세히 보기 위해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꿈에서 깬 남자. 잠시 후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저택의 하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저택 밖으로 향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려는 걸까? 남자를 따라 나선 하녀는 남자를 불러 세웠고 뒤돌아선 남자의 얼굴을 본 하녀는 하마터면 자리에 엎드려 남자에게 절을 할 뻔했습니다. 비록 남자가 걸쳐 입은 옷은 허름했지만 남자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위엄은 만찬에서 보았던 귀족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얼이 빠진 하녀를 뒤로하고 남자는 저택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욕탕의 고약한 냄새를 맡은 저택의 하인 중 하나가 욕탕에서 푹 익은 주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주인은 어찌나 고이 익었는지 하인들이 주인을 욕탕에서 빼내려 팔을 붙들자 살이 그대로 벗겨져 뼈가 드러났습니다. 남자가 잡힌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멀리 도망갔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남자는 버젓이 근방의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몸가짐과 행동으로 보아 그 누구도 남자가 주인을 죽이고 도망친 노예라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판관들조차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남자를 보며 그가 노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로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양을 모두에게 보이자 재판장은 사람들의 복소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남자가 보여준 그 문양은 남자가 태어난 지역과 그가 노예라는 사실, 그리고 남자의 이름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의 팔에 새겨진 그것은 문양이 아니라 문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남자는 빛나는 얼굴을 한 남자의 팔에 새겨진 그 문자가 신분 높은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이라 생각했고, 술에 취해 욕탕에 누워 잠든 주인을 내버려 둔 채 자유를 찾아 저택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분명 고귀한 가문의 후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자는 주위의 조롱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대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며칠 뒤 남자의 처형을 보기 위해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은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남자의 모습을, 위엄으로 가득한 그 빛나는 얼굴을. 안녕하세요, 바젤입니다. 업데이트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남자의 행동이 꿈을 꾸기 전과 후가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고귀한 가문의 후예라 믿으며 얼굴의 위엄을 드러냈는데요. 꿈 한 번 꾼 걸로 사람이 그렇게 단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남자는 애초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귀족처럼 행동하고 얼굴의 위엄을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은 노예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굽신거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굴 때가 있는데요. 반대로 비웃음 당하지 않기 위해 아는 척하거나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남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남자는 남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든 자기가 믿는 자신으로 죽을 수 있어 저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해 보았습니다.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기에 죄송합니다. 이야기의 분위기에 맞춰 만들려 했고 꿈장면이 나오기에 몽환적인 느낌의 악기를 피아노 선율 뒤에 배치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플하게 컨셉을 잡은 경우였습니다. 불꽃축제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 2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어머니는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재작년에 폐렴이 악화되어 폐이식을 하셨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으셨기에 불안해서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고요. 다행히 지금은 2분 다 무사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야기를 쓰려 했지만 여러 이유로 집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걱정도 있었고 제가 쓴 이야기를 다른 유튜버분이 말도 없이 올렸는데 조회수가 제 영상보다 10배 넘게 나와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본인 목소리도 아니고 AI가 낭독한 영상이었는데 정말이지 영혼까지 털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만드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인데 가만히 있다 보니 몸이 근질거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꼭 나쁜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춤을 전공하시는 분이 제 영상의 앞부분을 일부 편집해 공연에 쓰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 영상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분이 좋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